안녕하십니까. 오늘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웰니스 건강관리법을 강의하게 된 김종석입니다. 저는 지금 바른시선 한의원에서 지금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요. 제 사진입니다. 닮았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좀 과학적인 면에 좀 더 관심이 많아서 물리 쪽을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경기 과학고를 나왔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를 갈 때쯤 되니까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허준 드라마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그 난치병인 어떤 그런 환자분들을 고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한의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의대 이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저는 허준 선생님이 너무 이제 제 인생의 영웅이고 이제 닮고자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동의보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나와서도 이제 계속 동의보감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 나온 책 편집하는 데도 제가 이제 관여를 해서 그 책 출판하는 데도 제가 이제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의보감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를 다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눈병의 조리법이라고 해서 눈을 열심히 관리를 했더니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학생 때는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게 하면 정말 될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과학적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웬만해서 안 믿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초반 해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신의 눈도 1.2가 될 수 있다. 기적의 시력 회복법. 그러니까 전 처음 이런 책을 봤을 때도 정말? 여기 보면은 막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녹내장 환자, 백내장 환자, 시력이 갑자기 떨어진 아이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되니까 이게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력이 좋아질까 생각을 갖고 이제 환자분들께 한번 그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도 보고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보고 침도 놓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제가 이제 뉴스에도 어쩌다 보니까 나오게 됐어요. 이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눈 검사도 하고 침치료를 열심히 했더니 실제로 좋아지시더라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아이들 있죠. 초등학생들. 안경을 낄까 말까. 이거 끼고 나니까 다음엔 도수가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데려다 놓고 안경을 벗기고 눈 운동도 하고 어떤 영양적인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게 만들어줬더니 시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제가 정말 시력은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던 어떤 그런 말들이 그냥 거짓으로 쓴 게 아니라 실제 옛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놨구나. 그래서 좀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력과 관련된 질환을 좀 보다 보니까 우연찮게도 아까 이 책 보셨죠? 당신의 눈도 1.2가 될 수 있다. 이게 아까는 한 2000년도 초반에 나왔는데 이게 또 최근에 이제 개정 중고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 뒷부분에 여기 동의보감 눈 건강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 제가 글을 쓰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제 어떻게 보면 좀 조그마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책에도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은 누구든지 내가 노력하고 관리한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오신 분들이 다들 이제 안경도 쓰신 분도 많고 이제 좀 노안이 좀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노력하시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 가는 것처럼 올림픽 끝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선수 있으세요? 네, 한국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아시죠? 세계 기록을 낼 만큼 경이적인 기록으로
2위랑 그 점수 차, 그 시간 차도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죠.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 잠깐만 요거 장면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짧게 보고 계세요. 자, 이제 여러분 역사의 한 장면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부터 그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윤상미, 대한민국 썰매, 대한민국 스켈레톤의 첫 번째 황금빛 골드레이스를 윤상미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저 아이언맨 헬멧도 멋있죠? 출발했습니다. 네, 윤상미. 진짜 날아가는 것처럼 자, 달려갑니다. 네, 벌써 1초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1초 이상 처음서부터 압도적이다. 아주 계속 기록을 자기 스스로 갱신하면서 금메달까지 싸게 됐죠. 윤성빈 선수. 자, 다시 돌아와서 네. 그 윤성빈 선수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스켈레톤을 잘 탔을까요? 아니요. 윤성빈 선수가 이 스켈레톤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게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세계 기록을 세울 만큼, 압도적인 기록을 세울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처음에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바로 김영태 고등학교 체육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유성민 선수가 고3이었는데 띄뛰기를 엄청 잘하고 뭐 제자리 뛰기도 잘하고 하는 걸 보고 얘는 정말 뭐 하나 시키면 잘하겠다 싶어서 그때 관심이 있었던 스켈레톤을 이제 연결시켜 줬던 거예요. 그 뒤로 이 선수가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금메달까지 따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1시간 갖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조그만 계기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더 젊고 아름답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편안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두시고 네, 이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죠? 이제 골골거리면서 100세까지 살 건지 아니면 아주 그냥 건강하게 아주 즐겁게 100세를 살 건지 이거는 정말 뭐 당연히 이제 후자를 다들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아름답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고민하시죠? 네, 이거 자꾸 이제 노안이 오니까 이거 돋보기를 쓰자니 이게 자꾸 이제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쓰자니 또 안 보이고 참 애매하죠. 노안이 뭐냐?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뭐 두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눈을 썼더니 막 머리가 아파지고 그리고 작은 글씨 이런 게 또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멀리 해놓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안이에요. 이 병이 지금 노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런 볼펜 같은 거를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져와 보면 돼요. 가져오다가 어느 순간 그 글씨가 흐릿하게 가까이 보면 뭐 더 잘 보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가까이 가져오다 보면 흐릿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딱 그 거리를 쟀을 때 그게 40cm 우리가 책 놓고 보는 거리 있죠. 요거보다 가까이 오면 흐릿해지는 분들이 노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 보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평소에 이제 안경 많이 쓰시던 근시이신 분들은 나는 눈 좋다고 노안이 없다라고 하지만 노안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대신 근시가 있어서 조금 더 가까이 볼 뿐입니다. 네. 누구든지 노안은 조금씩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까운 거를 보려면 돋보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신문 볼 때 이렇게 돋보기 보면 잘 보이듯이 우리 눈 안에도 돋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돋보기처럼 생겼죠? 여기 이제 수정체라는 겁니다. 수정체. 근데 이 돋보기를 우리 사람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꽉 조여주면 돋보기처럼 동그래지고 힘을 빼고 느슨하게 하면 평평해지고
먼 거를 볼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보고 가까운 거 볼 때는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거 볼 때랑 가까운 거 볼 때랑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근데 노안이라는 건 아까 그 수정체 있죠? 동그란 그 수정체를 조이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이는 건 누가 조여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조이죠. 근육.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안 쓰다 보면 기능도 퇴화되고. 근데 반대로 운동을 하면 어때요? 근육은 강해지고 신경 자극을 자꾸 주다 보면 없었던 기능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정체는 뭐 이제 근육뿐만 아니라 이제 수정체 자체도 좀 딱딱해지긴 해요. 이제 그거는 좀 극복은 좀 힘들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극복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인데 노안이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들 45세 전후로 옵니다. 노안이라는 건 뭐 나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45세가 아니에요. 뭐 30대인데도 뭐 노안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가까운 거 볼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힘줘서 본다고 했죠. 계속 쓰다 보면 이 근육이 어떻게 써요? 힘들죠? 그럼 나중에 쪼이려고 할 때 힘을 못 쓰겠죠? 그러면 젊은 노안이 오는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 맨날 이렇게 보죠, 우리가. 계속 보던 사람은 가까운 것도 보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게 젊은 노안이에요. 요즘에 젊은 노안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을 멀리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죠? 스마트폰 보면 요즘에 뭐 신문도 보고 뭐 동영상도 보고 하지만 멀리 하면 할수록 눈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몇 가지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자 이거 이제 눈 깜빡 운동이라고 해서 자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면서 숨을 하품하듯이 턱을 크게 벌리시고 자,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반대로 눈을 꽉 감아주시면서 여태까지 평생 사시면서 내 눈을 이렇게 크게 떠본 적도 없고 이렇게 세게 감아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쵸? 누가 이렇게 뭐 하품할 때 빼고는 뭐 이렇게 입 벌릴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품한다는 건 턱을 벌리면서 이 주변 신경이 많은데 여기 주변 근육도 긴장이 풀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균형도 맞춰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눈물도 나고 눈물 나시죠? 좀 꽉 감으시면 이런 식으로 눈에 영양 공급도 해주고 그리고 눈을 뜨면서 눈 안쪽에 있는 신경들도 자극을 해주고 눈 뜨는 신경이랑 저 아까 수정체를 조여주는 신경이랑 같은 신경 라인에서 옵니다. 눈을 크게 뜨는 것만 해도 눈 안쪽에 있는 그 수정체를 조여주는 근육까지도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하루에 10번만 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 한 번만 해도. 근데 10번만 아침 저녁으로 해보세요. 눈이 밝아지고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눈 피로하신 분들 진짜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 몸은 눈만 감았다 떴다 한다고 해서 이완이 되지가 않아요. 긴장이 풀리지가 않고 호흡을 크게 했다가 숨을 내쉴 때 한숨 쉴 때 그때 우리 몸은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 눈 주변 긴장 풀 때는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 회전 운동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내 얼굴은 앞을 정면을 보는 겁니다. 얼굴 고개 돌리지 마시고 눈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눈만. 제일 꼭대기 한번 쳐다보세요. 12시 방향. 그 상태로 깜빡 해보세요. 네. 거기를 뜰 때도 12시를 보셔야 돼요. 자, 요번엔 3시 한번 볼까요? 3시 방향. 최대한 옆에 째려보고 깜빡 한 번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9시 방향 보실까요? 거기 보면서 또 깜빡 6시 방향 한번 볼까요? 아래 깜빡. 이것도 눈이 좀 뻐근하실 거예요. 눈 주변에는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들어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긴장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눈을 압박하면서 눈의 시력도 떨어지고 눈의
그 피로감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 우리 스트레칭 하고 나면 좀 시원하듯이 눈도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깜빡이는 그 운동도 같이. 이거를 지금은 간단히 했지만 집에서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2시까지 한번 보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도 한 번 다. 각 방향마다 다 한 번씩 하시면 눈이 처음에 힘들지만 시원하실 겁니다. 진짜. 제가 아까 눈 시력 좋아졌다는 그 환자분 있죠? 이 운동 열심히 하셔서 좋아지신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제가 뭐 치료해드린 것도 있지만 이런 간단한 운동이지만 열심히 하시면 또 좋아집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뛰고 있던 여성분이 보였는데 몸매가 아주 좋아 보였죠. 이 아름다운 몸매의 비결, 핵심이 뭘까요? 핵심. 날씬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척추를 구부정하게 하고 서 있는 거랑 척추를 쫙 바르게 펴고 서 있는 거랑 몸매가 어때요? 몸매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얼굴이 커 보여요. 이렇게 얼굴 내밀고 있으니까. 이게 셀카 찍을 때도 다 뒤로 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이렇게 내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도 어떻게 돼요? 짧아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등이 굽으면서 여기 속옷 밑에 여기 살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등살. 그 다음에 여기 팔뚝살. 이런 것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슴도 더 처져 보이고 더 작아져요. 실제로도. 순환이 안 돼서. 그리고 특히나 이 배가 똥배가 나와요. 이거 아무리 이거 다이어트 해도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살이 쪄서 나온 배가 아니라 허리만 집어넣어도 들어가거든요. 똥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똥배가 있다면 뭔가 척추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만 서도 몸매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척추가 굽으면 당연히 키도 줄겠죠. 요즘에 뭐 이제 모델들 보면 다 키가 크고 또 그만큼 이제 아이들은 이제 키로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척추가 다 좌우합니다. 키도. 그러면 사람이 이게 바르게 섰는지 어떻게 섰는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 이 중력 중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구가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 중력에 대해서 자꾸 이제 버티고 서 있는 게 내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선이 딱 맞으면 내가 힘을 별로 안 써도 균형이 잘 맞는데 이런 분들은 이거 균형 잡으려고 이제 쓰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금방금방 피곤해지고. 그러려면 이제 이 중심선을 잘 맞춰야 되는데 어디냐면 이 귓구멍, 어깨 여기 툭 튀어나온데 골반의 장골릉이라고 해서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이 대전자라는데, 그 다음에 무릎의 약간 뒤쪽,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의 약간 앞쪽. 요게 딱 섰을 때 일직선이 딱 돼야 돼요. 요렇게. 근데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이제 뭐 체형을 이렇게 딱 찍어보면 뭐 다 그냥 목이 이만큼 나와 있고 다 달라요. 정상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한의원에 안 오시죠. 병이 없으니까. 그쵸?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여기, 여성분들이 이런 체형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똥배 나오고, 등이 붓고, 목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이제 앉아 계실 때도 TV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다가 일어서면 또 이렇게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 목이 맨날 아프죠.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러면 이제 젊어 보이는 조건이 척추인데, 보세요. 딱 척추가 굽어 있으신 분은 어떻게 보여요? 그냥 늙어 보이잖아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이 척추가 이렇게 굽어지는 원인은 자세도 있지만 골다공증 아시죠?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면서 찌그러지고, 그럼 내 등이 점점 굽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골다공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오신 이유가 주위에서 하도 자기 보고 등을 피라고, 등이 너무 굽어 보인다고, 등 좀 피라고 항상 그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피려고 해도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이런저런 교정도 받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이제 관리를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이게 많이 펴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고 하면 100% 완벽하게 펴지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장담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내가 짧은 기간이지만 노력한 만큼 변화는 생길 수 있어요. 이분이 주위에서 등 굽었단 말을 많이 안 듣게 됐대요. 오, 등 많이 펴졌다고. 그리고 이분이 소화가 안 되셨어요, 소화가. 뭐 등 굽은 거 그냥 누가 보니까 아는 거지. 근데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은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맨날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위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뭘 먹으면 막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등에서 또 신경이, 또 위장 가는 신경이 눌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됐는데 이게 좀 펴지고 나니까 소화도 좀 잘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세라는 건 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 위장에도 내장기관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등도 굽지만 목도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목이 같이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굽으면 굽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 머리 무게가 꽤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목이 나왔을 때 이 무거운 머리를 누가 버티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힘쓰는 건 다 근육이잖아요, 근육. 다들 목버근 하시죠? 네, 맨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병이 없으신 분이 없어요. 다 여기 다 아파요, 여기가.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근육을 열심히 풀어드리면 좀 나아요. 한 하루 이틀은 좀 나는데 또 아파져요. 왜 안 낫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죠. 전 참 안타까운 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 병이 생긴 원인은 근육이 피곤한 게 아니라 목이 빠져 계시니까 얘네들이 불필요하게 자꾸 힘을 쓰니까 아프신 거라고. 일단 자세를 바르게 피시는 게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항상 저는 드립니다. 이 느낌이 오는 거죠. 만성 피로감이 아까 그 근육들이 자꾸 힘을 써서 그래요. 불필요하게. 컴퓨터 할 때 이렇게 보고, 뭐 TV 볼 때 이렇게 보고, 뭐 커피숍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바르게 앉으셔야죠. 그래서 등만 굽는 게 아니라 목도 같이 굽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거를 뭐 굽은 등, 일자목, 거북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모양만 해서 끝난다고 안 했죠? 병이 생겨요. 디스크. 이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가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삐져나오는 거예요. 압력은 힘이 가해지면 나오는 거. 아까 근육들이 막 힘쓰고 있었죠? 그 힘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디스크를 눌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의원에 오셔요. 나 디스크 치료해주세요 오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뭐 엑스레이나 MRI 찍고 오신 분들은 그러는데 그거 안 찍고 오신 분들은 나 이거 담 결렸다고. 이거 팔 저린다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고 디스크 확인을 하고 나면 나 디스크 아닌데 라고 하시지만 디스크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크라는 게 한 번 걸렸다고 못 나는 병이 아니라 디스크는 들락날락해요. 내 자세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런 디스크라는 병도 자세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플레이가 좀 되네요. 보세요. 이렇게 굽으면서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나오죠. 등이 굽으면서 목이 같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나갔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도 등이 굽으면 날개뼈가 붕 뜨면서 어깨가 여기 자꾸 부딪혀요. 오십견,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이런 병들도 다 굽은 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분들 어깨 아프신 분도 오셔서 등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병, 어깨병, 목병, 손, 팔도 다 병이 같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르게 앉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다리 뻗시고 보면은 이제 자세가 다들 이제 잘 앉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앉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엉덩이가 이 뒤에 붙으셔야 돼요. 엉덩이를 이렇게 걸터 앉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굽어지죠, 허리가. 엉덩이를 최대한 뒤에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는 약간 구부정하지 않게 살짝 잘록할 수 있게 뒤에 쿠션 같은 거 하나 살짝 받치시면 좋고, 중요한 게 이 등이 등받이에 닿아야 돼요. 보통 등받이 없는 의자 많죠, 요즘에. 거기 앉으면 다 이렇게 돼요. 기댈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의자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시설이 좋아서 뒤에 충분히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약간 들어붙듯이 계셔야 돼요. 힘을 빼고 90도로 또 꼿꼿하게 서는 게 앉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약간 뒤로 기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실 때도 여기다 놓고 보면 어떨까요? 책을 땅을 숙여서 보게 되죠. 그래서 책받침대 있죠. 독서대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다 보면 힘들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 근시 심하신 분들 있죠. 안경 쓰신 분들은 책상 글씨 볼 때 안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구부리게 됩니다. 차라리 도수를 좀 낮춰서 쓰시거나 안경을 벗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도 척추가 누웠을 때도 이렇게 바르게 돼야 돼요. 높이가. 옆으로 누웠는데 이렇게 너무 높거나 낮아도 밤새 꺾여 있는 거겠죠? 누웠을 때도 목에 이제 C자 커브가 생길 수 있게 살짝. 남자는 한 8cm 높이, 여자는 한 7cm 높이 정도가 돼야 돼요. 누웠을 때. 이렇게 높은 거 고침단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뵈면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지루하시죠?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자, 이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좋은 운동입니다. 기지개 한번 켜보실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네. 자, 깍지를 껴서 뒤집으셔야 돼요.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가슴을 쭉 펴주시고 여기서 핵심이 또 호흡이에요. 호흡. 아까 숨을 크게 이걸 제대로 하시면 여기 횡격막 있는 데가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부부신 분들은 다 여기 배가 많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이 배가. 이 배를 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기지개를 수시로 켜주시고 등도 펴주시고 예. 손도 스트레칭 되면서 아까 신경 저림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다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수시로 하세요. 이제 즐거운 노후 생활을 좀 보내고 계시나요? 노후에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건 좀 재미없잖아요.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여행이에요, 여행. 그쵸? 처음 보고, 새로 보고 듣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근데 여행을 잘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잘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 다리가 튼튼해야지, 이거, 무릎병 생기면 진짜 이제 인생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튼튼한 다리가 중요합니다. 이 연예인 2명이 딱 서 있는데, 뭐 연예인들이 깡 말랐다고 해서 다리가 예쁜가요? 아니죠. 말랐는데도 저렇게 좀 휘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고든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이거는 살을 떠나서 내 어떤 다리 뼈의 모양이 또 아름다움을 좀 결정을 하죠. 사람마다 다리 타입이 다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검사하냐면 밑에 복숭아뼈를 딱 붙이고 서시면 돼요. 발 앞에 엄지발가락도 딱 붙이고 섰을 때 다리 무릎을 쫙 폈는데 가운데 무릎이 안 닿는다. 이게 오다리. 근데 이렇게 무릎은 붙었는데 밑에 복숭아뼈가 안 붙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 X다리. 아이들 많아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 종아리만 이렇게 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정상은 다 붙어야 돼요. 여기 복숭아뼈 무릎이 딱 붙고 곧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다리이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 걸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80%, 20대인데도. 그리고 무릎 통증 환자분 중에 10명 중에 6명은 다 오다리예요. 이게 다리 그 각도가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나중에 여행 다녀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아픈 게 문제인 거죠. 뭐 예쁜 건 둘째치고. 그러면 이 오다리가 그럼 왜 생겼을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다리였을까? 아닙니다. 이게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자꾸 이게 무릎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인은 바로 골반입니다. 골반. 다리는 이렇게 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좀 내가 살았다고 이게 갑자기 뼈가 막 휘진 않아요. 근데 골반은 기울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다고. 골반이 기울어지면 얘만 기우는 게 아니라 다리가 같이 회전해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이럴 때 다리가
안 예뻐지면서 비틀리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예쁜 거고 건강한 거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반만 휘는 게 아니라 이 발도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평발 아시죠? 평발. 발바닥에 이렇게 땅에 딱 달라붙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생겨서 다리가 이렇게 휘어요. 이런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좌우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이게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측만증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의원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이 오른쪽 무릎이에요. 아까처럼 저런 골반이 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찢어지고. 여기 보시면 이 바깥쪽은 좀 벌어지고 이 안쪽은 이게 좀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 뼈랑 뼈랑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죠?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연골. 그래서 뭐, 나 병원 갔더니 연골이 찢어졌다고. 연골 뭐 다 찢어져서 이제 없다고 막 하시는 게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있던 연골이 다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여기도 시작되는 거고.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이 병이? 골반이에요, 골반. 병원 가면 여기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뭐 침도 넣고 막 여기만 치료하시면 병이 당장은 시원해요. 염증이 좀 없어지고 나면. 근데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좁아져서 여기가 이제 허옇게 퇴행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기 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바로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기간 내에 배가 이만큼 나오면서 몸이 앞으로 자꾸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리게 돼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오면 골반이 앞으로 쏠리겠죠? 여기 보면 이제 무게중심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내가 버티려면 배는 나왔고 몸은 뒤로 빼야 돼요. 이렇게. 뭐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휘는 거야, 뒤로. 엄청 허리가 이렇게 휩니다. 뒤에서 신경도 눌릴 수도 있고 뼈랑 뼈가 또 닿으니까 이 뒤에서 막 퇴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뼈가 닳는 거예요. 배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꼭 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살찌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척추 전만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 배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똑바로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가 붕 떠요. 허리가 아프고 맨바닥에서 못 주무세요. 이런 분들은. 근데 오셔서 한의원에 오셔서 배 앞쪽을 좀 풀고 허리 쪽 근육을 딱 긴장을 풀면 이랬던 느낌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요. 바로. 이건 바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높은 구조예요. 높은 거 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럼 그거를 아까 그 배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이때 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리도 앞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다리가 또 휘게 돼요. 높은 거 구두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무릎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 보이긴 하는데 허리는 굉장히 아프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젊은 분들도.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운동은 당연히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허리가 이렇게 됐다고 구부리는 운동만 하면 안 되죠. 두 개 다 필요해요. 이 펌프질 어떻게 해요? 밀기만 하면 들어갑니까? 밀었다 뺐다 하듯이 척추도 마찬가지로 폈다 구부렸다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이렇게 허리가 나오신 분들은 좀 더 구부려주는 동작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임산부들은 이제 제일 큰 고통을 겪죠. 인생에서 최고의 고통. 아이가 그 골반을 비집고 이제 나오면 골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죠. 예. 그런데 옛날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산후에 애 놓고 바로 이제 반일 나가시고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호미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골반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벌어지죠. 이렇게 다리 벌리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할머니들. 이렇게 임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골반이 벌어지고 틀어지고 한 것들 이거를 출산 이후에 빨리 교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골반이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앉는 거예요. 앉는 자세. 제가 아까도 앉는 자세 말씀드렸죠. 그렇게 앉으셔야 되는데 양반다리 하거나 뭐 평소에 오래 앉아있거나 이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리 꼬는 거, W자 앉는 거 있죠. 이거 애들 이렇게 앉는 거 W자로. 그 다음에 엉덩이 빼고 이렇게 구정하게 앉는 거,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거, 반일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 많이 하잖아요. 산모분들이 하실 때 구부러지지 않게 아이 밑에다가 쿠션 하나 놓고 허리 딱 펴고서 하셔야 되고, 다리도 너무 처지지 않게 밑에다가 발받침 같은 거 하나 딱 두시면 허리가 꼿꼿하게 서서 바른 자세로 또 모유 수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운동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하기 힘들고, 요게 뭐냐면 그 필라테스 링이라는 게 있어요. 필라테스 링. 이거 한 1,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 이제 인터넷에서도 팔고, 이거를 다리에다 끼고 쪼이는 거야. 이렇게 쪼이는 운동. 다리에 있는 그 내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아까 제가 눈 말씀드리면서 수정체가 이제 쪼이는 힘이 부족해진다 했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조이는 근육들이 다 약해져요. 특히나 요 생식기 주변으로, 여기 안쪽. 케겔 운동 아시죠? 항문 조이는 거. 그것도 조이는 힘이에요. 이것도 다리 조이는 힘. 이 안쪽 근육을 열심히 강화하면 생식기 쪽도 기능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이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5억 금괴 도난 사건. 이게 2014년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65억 원어치 금괴를 이제 사학재단 설립하신 분이에요.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제 투자해서 돈도 이만큼 불리신 분이신데, 그걸 이제 금괴로 바꿔가지고 집안 장롱 밑에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제 숨겨놨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자녀분들이 이제 집안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거기를 팠겠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근데 거기 금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다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도망갔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도 모르고. 근데 자기 원래 여자친구를 버려두고 그냥 또 다른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원래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거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학재단 설립하신 분이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죽기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치매라는 게. 여러분들도 집에 이제 다 금괴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비자금이든, 이거 어디 뭐 기록을 해두시지 않으셨다면, 뭐 유서에 써두시지 않으셨다면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치매가 중요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치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건데,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제 이름이 뭐였죠? 아직 치매는 안 걸리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전에 들었는데 깜빡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옷 입는 게 힘들다거나, 이런 건 좀 심각한 거죠.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여기 보면은 뭐 자기 자식도 몰라보고, 이제 이런 거 아주 심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이 진행되는데, 초기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깜빡깜빡 하시던 분들도 뇌에 좋은 자극을 주고 건강관리를 하면 그 증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만큼 극복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점점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치매 환자분도 점점 많아지는데, 이 치매가 이제 뭐 아까는 이제 증상으로 봤지만, 우리가 흔히 예전에 뭐 중풍이라 했던 병 아시죠? 다 뇌에서 피가 터져서 또는 피가 막혀서 뇌가 죽는 거죠. 그걸 이제 중풍이라고 했었죠, 예전에. 근데 요즘에 혈관성 치매라고도 합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랑
출혈되는 거 말고도 뇌가 쪼그라드는 병이 있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해서. 이 뇌는 왜 쪼그라들까요?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영양분을 못 받아서 쪼그라들죠. 마찬가지로 뇌도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우리 몸에 뇌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바로 뇌척수액이라는 겁니다. 뇌척수액이라는 거는 뇌에서 생긴 노폐물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일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거를 청소해주기도 합니다. 바깥쪽으로. 반대로 영양분을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뇌에서 만든 호르몬을 몸으로 퍼뜨려 주기도 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뇌는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어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뇌척수액은 뇌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척수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 하루 한 바퀴 쭉 돌아다녀요. 이게 흐름이 잘 좋아야지. 냇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뇌척수액도 고여 있으면 그 부분은 썩습니다.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이 뇌척수액이 어떨 때 고이게 될까요? 보시면 일자목. 목이 이렇게 뻣뻣하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세가 발라야지 척추에 눌리는 것들이 안 생기는데 등이 굽고 목이 나오고 허리가 이렇게 협착증이 있어서 이렇게 굽고 이러신 분들은 뇌물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뇌척수액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까지도 저하되는 겁니다. 허리 아프신 분이 아프신 분이 허리만 아프신가요? 안 그래요. 이 정도로 여기가 망가지셨으면 뇌 기능도 많이 떨어진 거고 목도 당연히 아파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목은 멀쩡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셔서 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치료할 게 아니라 허리 아프신 분도 목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되고 뇌까지도 그 기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아예 막히죠. 여기가 그냥 꽉 목 조른 것처럼. 그래서 이 뇌척수액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네. 등 그르기. 많이 해보셨죠? 예전에. 옛날엔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할 기회가 좀 드물 수도 있는데 쉽죠? 그냥 이렇게 무릎 이렇게 깍히 껴가지고 뒤로 굴렀다 앞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호흡이에요. 뒤로 내려갈 땐 숨을 들이마셨다가 올라올 때 제가 자꾸 이제 호흡을 자꾸 말씀드리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뇌강, 하나는 흉강, 복강, 골반강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굽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박스가 반듯한 게 4개가 딱딱딱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 박스를 이거 균형 맞춰서 겨우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 찌그러진 그 페트병이나 이런 걸 어떻게 펴요? 하면 펴지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근육들을 운동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펴기 위해서는 숨만 크게 들이셔도 펴집니다. 가슴이. 그래서 이 호흡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목이 뻐근하고 아플 때는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오죠. 그 한숨 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살려고 내가 쉬는 거예요. 그나마 한숨을 쉬니까 찌그러졌던 게 펴지면서 그나마 위안 받는 거예요. 제 한의원 이름 기억나시나요? 아, 예. 여기는 치매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네. 제 한의원 이름은 이제 바른시선 한의원인데 여기 로고를 보시면 이게 이제 뭘까요? 뇌입니다. 뇌. 그리고 밑에가 눈. 제가 아까 이제 눈이랑 뇌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눈병 따로, 뇌병 따로, 허리병 따로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죠. 내가 병든 거지 머리가 병든 겁니까? 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로고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도 눈이라는 거는 뇌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달려 있어요, 뇌에.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 5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요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다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뇌도 신경이고. 그냥 요거는 뇌에서 2개 가닥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눈은. 그만큼 눈은 뇌신경이랑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 뇌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보고 판단하는 일이에요. 보고 인식하고. 내가 본 거는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쭉 뇌를 다 거쳐서 뇌 뒤통수까지 가요. 여기서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 뒤통수에서. 그만큼 본다라는 건 뇌의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에 병이 있다고 해서 뭐 눈만 어떻게 할 게 아니라 내 뇌의 기능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뇌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아까 중풍이라고 했죠. 눈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하죠? 네, 눈중풍입니다. 눈중풍. 그 눈에 오는 중풍을 눈중풍이라고 합니다. 망막혈관 폐쇄증이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이 눈 안쪽에,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혈관들이 있어요. 이 혈관이 어디가 막히거나 터져서 출혈이 되면 이 망막에 있는 신경들이 죽어버리는 게 망막혈관 폐쇄증이에요. 눈중풍이라고 합니다. 이 눈중풍이 생기신 분들은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중풍도 잘 옵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에요. 눈이 그렇게 잘 터지는 분이 뇌라고 안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중풍 있으신 분도 반대로 눈중풍이 오기도 쉽고, 그래서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다면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눈 건강을 이렇게 관리해서 될 병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그런 병이고, 갑자기 뭔가 시력이 떨어졌다, 갑자기 이 내 눈에 반이 안 보인다, 이런 병들은 안과 가서 한번 검사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눈중풍을 예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들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한의사니까 요즘에는 당뇨 걸렸다고 당뇨약, 고혈압 걸렸다고 고혈압약, 고지혈증 걸렸다고 고지혈증약,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병이 온 데는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살이 찐 것들도 있고, 자세가 무너진 것들도 있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젖혀주고 그냥 약만 먹는다고 이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이거 평생 먹어야 될 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다른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이런 수치들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치료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딱 10가지 정도인데, 복부 비만. 아까 이제 배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 이게 살도 쪄서 튀어나오지만 척추도 나온다고 했지만 그 배가 살이 찌면 찔수록 그 속에 내장 지방들이 더 많아지고, 그 내장 지방들은 피 속으로 녹아들어요. 피가 지방이 많이 녹아들면서 고지혈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전들이 생기면서 혈관도 막히게 되는 거고,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터지기도 하고, 그런 병들이 이런 내장 지방에서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요즘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음료수, 밀가루, 피자, 튀김가루 등등 웬만해선 다 탄수화물이 많아요. 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술, 담배나 뭐 수면,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 어려운 방법은 없었죠. 그런 것들을 잘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몸은 좀 더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름답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척추가 일단 바르게 서야지 된다고 했죠. 척추가 바르면 뇌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도 맑아지고 건강한 뇌가 되고, 눈도 더불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 건강, 맑은 정신,
밝은 눈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커다란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올림픽 경기 하나 보셨는데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 중에서 제가 제일 긴장감을 갖고 이제 감동 깊게 본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같이 보실게요. 자, 스위퍼들. 자, 동료를 믿고 던지면 됩니다. 네, 안경 언니죠, 안경 선배. 오늘 경기 마지막 샷. 대한민국의 김은정. 던집니다. 김도 선수가 던졌지만 옆에서 이제 문질러 주시는 분들의 힘으로 이게 꺾여서 가죠. 예. 자, 갑니다. 자, 그럼 간대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자, 준비.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자, 끌고 와야 돼요. 강해져요. 열심히 준비. 김은정! 자,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습니다. 엑스트라인드에서 1점 추가하면서 8대7로 일본을 꺾는 대한민국. 네, 아, 이 감동이 전혀 지시죠, 또. 네. 이게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한일전이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이제 처음에는 일본한테 졌었다가 이제 두 번째 만나서 또 이제 이겼던 경기고, 그리고 또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11라운드까지. 거기에서 마지막 질 것 같았는데 하나를 딱 올려놓는 그 순간, 마지막. 컬링 선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여자팀에서? 네, 맞습니다. 5명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4명만 보였는데 후보 선수 1명이 더 있어요. 이 컬링이라는 게 정말 이게 그 팀 간의 완벽한 팀워크가 있어야지 가능한 경기입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랑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던 이런 생각들을 전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 팀이 된 거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내 건강을 관리를 잘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젊음, 아름다움, 건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거북목은 안 나왔잖아요. 강자목이. 네, 아까 보면 거북목은 일자목은 일자로 된 거고, 거북목은 그 일자목이 앞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네. 각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치료는 비슷하게 치료하면 돼요. 근데 대신 좀 더 오래 등도 펴야지 거북목도 교정이 돼요. 그래서 등도 교정해야 되고 목도 같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백내장도 아주 뭐 이제 중기 이후 돼가지고 많이 뿌여지신 경우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초기인 경우에 수정체도 아까 제가 수정체가 뿌옇게 딱딱하게 변해가는 게 백내장인데, 그 수정체 내에 단백질이 침착이 되는 원인은 그 주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눈 쪽에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게 돼도 많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내장이라는 병은 급격하게 오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때 내가 내 눈 주변 다른 뭐 동공이나 수정체 주변의 선모체라는 근육이나 내 외안근이나 어떤 눈 주변의 다른 기능이 좋아지면 내가 이만한 단점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더 편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있는 병을 이걸 어떻게 완치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병이 있지만 이걸 딛고서라도 더 편하게 생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유행하는 노안 수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노안 수술은 이제 각막이나 이런 데를 깎거나 해서 좀 더 굴절률을 좀 더 올려서 각광을 좀 더 잘 보게끔 하는 건데, 우리 몸은 웬만해서는 칼로 손대는 게 좋지는 않아요. 라섹 수술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이 각막을 깎아내면서 굴절을 떨어뜨립니다. 굴절력을.
그러면 각막은 얇아지게 되고 얇아진 각막은 내 안구의 안압,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는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약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깎아진 부위, 깎아지면은 우리가 흉터 생기면 거기 어때요? 순환이 잘 안 돼요, 그쪽은. 그렇게 되면 각막 자체가 순환이 안 되면서 건조해지는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불편해지고. 그래서 라식라섹 수술이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뭐 50년 이상 된 수술이 아닌데 한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그때 시작돼서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안구건조증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각막이 얇아지면서 그쪽에 이제 그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이제 쉽게 이제 건조해지고 하는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각막은 깎으면 깎을수록 굴절력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노안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까 노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돋보기가 필요한 병인데 앞에 돋보기를 깎아낸 거예요. 근시가 있으셨던 분들이.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어쨌든 함부로 내 눈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극복해서 잘 쓰도록 하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세까지 봤을 때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수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5년, 10년 후에 재발률이 굉장히 많고 재수술은 또 어렵고 최대한 내 거를 가지고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